아이고, 얘가. 아, 보고 있어. 이렇게 누워가지고 강의를 아, 지금 강의 준비 시간에 소리 키고 있는 거야. 요즘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아, 아유, 나는 이제 없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 다시 메시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영사 학생. 네, 고마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스레드라고 하는 얘기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끼리 왜 동기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프로세스하고 스레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그 대면 수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진도를 많이 나갔을 텐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또 하다 보게 되면 자꾸 끊기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뭐 쉬는 시간 하고 나면 또 이게 녹화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한 60분 정도 하고 그냥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리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시려면은 이 카메라 쪽에 좀 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끄면 얼굴이 나오니까 서로 제 그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거 화면은 보이죠? 자, 오늘 할 거는 제가 이거 마이크가 조금 감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스마트폰 마이크라서 좀 좋지가 않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스레드라고 쓰기도 하고 스레드라고 우리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 둘 다 틀렸죠. 지금 이런 발음 기호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영어 발음에 없으니까 하여튼 둘 다 맞지 않은데 하여튼 책에 따라서는 스레드 어떤 경우는 스레드 하여튼 그렇게 쓰인다. 다시 한번 이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자.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프로세스는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된 수행 중에는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운영체제와 같은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알고리즘이다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해야 되는데 운영체제가 종료하게 되면 먹통이 되는 얘기죠. 시스템 먹통이 되니까 결국은 키보드 아무리 치고 마우스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잘못 만든 운영체제죠.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 보게 되면 유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기억 공간 공유라고 하는 차이점에서 그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HWP라고 하는 걸로 프로세스가 하나 이제 실행이 됐어요. HWP 아래 한 걸 갖다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HWP를 하나 클릭하면 HWP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자, 이게 하나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을 또 클릭을 했어요. 그 엑셀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수행 중에 있다. 그 수행 중에 있으면 이 두 개가 수행 중에 있으면서 공유할 수 있느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느냐? 하면 자료 공유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보죠. 자료 공유가 하기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렵다. 왜 어려우냐면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쉽게 이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주기억 공간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파일을 공유해 가지고 자료를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는 있겠죠. 거기다 또 하나의 그 자료에다가 HWP에서 집어넣고 엑셀에서 또 읽어드리고 뭐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동시에 거기다 작업을 해서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써놓을 때는 어떤 순서대로 써놓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어려운 거 이걸 갖다가 좀 더 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작성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의 이제 펑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A1이라고 하는 뭐 어떤 그 함수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 B1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메인도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이건 좀 틀렸겠지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뭐를 쓸 수 있냐 하면 여기에다가 변수 선언과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상수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걸 공유하는 부분이 된다. 그랬을 때 A1, B1과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우리는 함수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함수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스레드라고 그냥 부르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하나의 커다란 그 프로그램에서 함수들 하나의 그 기능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개의 모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 모듈들은 변수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하고 개념에서 봤을 적에 경량의 프로세스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LWP라고 부르고 경량이니까 우리 운동할 때 많이 쓰죠. 라이트 웨이트. 그래서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와서 이 LWP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렇다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중량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거 중량의 프로세스. 중량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쓰게 되면 단어가 길어지니까 이거 그냥 생략하자. 그래서 영어로는 헤비웨이트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줄여서 헤비웨이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라고만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함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펑션들끼리의 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이것들이 병렬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병렬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유 자료들이 있죠. 이 공유 자료들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학사 업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출결 사항에 대한 걸 만들었다. 그러면 출결 사항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 출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결과 관련된 이 성적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공유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병렬로 동작했을 경우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적에는 공유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학생의 학번이 바뀌었다. 아니면 소속이 전과를 했다. 뭐 그랬을 경우에 또는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이 서로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한쪽은 옛날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도 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화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 그래서 프로세스의 동기화라고 이름은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 스레드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이 스레드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A라고 그러고 스레드 B가 있고 스레드 C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실행되는데 CPU가 동작을 하는데 이 CPU의 동작을 하는 걸 갖다가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A가 동작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B가 동작을 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C를 동작시키고 혼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B를 하고 A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B가 다 끝나고 C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A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B를 실행하고 C를 실행하는 대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다시 이렇게 실행하는 순서대로 하는데 이게 꼭 A, B, C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 순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작위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작위 순서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동작하면서 여기에서 골고루 저희가 어떤 혼선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혼선을 피하자. 왜 혼선이 이루어지면 안 되냐면 공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유 자료에 해당되는 혼선을 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생각해 보는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 동작을 제대로 하는 그 운영 체제가 별로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점점 개선이 되면서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윈도우 10이라든지 뭐 윈도우 시스템으로 오면서부터 다 스레드라고 하는 거하고 프로세스가 그 하나의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병렬로 동작하고 또 하나 프로세스 내에서는 또 여러 개의 그 스레드들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그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들이 다시 여러 개의 스레드들로 구성된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이걸 이렇게 생긴 걸 갖다 스레드라고 한번 개념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이걸 프로세스라고 한번 보죠. 자, 케이스 2를 보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 프로세스에다가 원 스레드밖에 안 되는 운영 체제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운영 체제가 어떤 게 이랬었냐면 MS-DOS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과거에 MS-DOS 가지고 이 뭐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하는 동안에 프린터 작업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 뒷받침에 의해서 인쇄하는 동안에 에디팅 작업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운영 체제에서 벗어난 개념에서 좀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프린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야지만 워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그런 수준이었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 프로세스, 원 스레드 개념으로 만들어지던 MS-DOS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걸 스레드라고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자,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 프로세스가 있고 이 원 프로세스에 멀티플 스레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자바 런타임 같은 경우에 자바 런타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런타임 예를 들어 JVM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바라고 하는 걸로 실행시키게 되면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개가 병렬 동작한다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자바 런타임이라고 하는 엔진이다. 그래서는 이 케이스 2 두 번째와 같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프로세스는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플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들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들밖에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 스레드인데 하나 프로세스당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하는 이런 운영 체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 간에 어떤 자료 공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 체제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그걸 갖다 만드는데 자료 공유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자, 이런 운영 체제가 뭐에 있었냐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였다. 자, 여기서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초창기의 유닉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솔라리스라든지 하는 변형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유닉스의 어떤 변형 형태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128 킬로바이트, 256 킬로바이트에서 돌아가던 유닉스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가 요즘에 사용되는 형태인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내에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동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 다시 말해서 멀티플 프로세스 그 다음에 멀티플 스레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 동작하는 이런 모습의 걸 갖다가 이 운영 체제가 요즘엔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것들 또는 저희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윈도우 10도 그렇고 리눅스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케이스 4번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자료 공유가 가능하다. 이제 이것들끼리는 자료 공유가 가능하다. 자료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유할 적에는 항상 이 서로 간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럼 공유하는 자료일 때는 화장실의 경우는 매너를 지켜야 된다. 깨끗하게 했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유할 때는 질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질서.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게 뭐가 되냐면 동기화를 한다는 얘기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빽 써서 밀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동기화하는 얘기는 뭐냐면 줄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고 스레드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고 이 동기화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이 동기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동기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책에서 스레드 동기화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제 프로세스나 자꾸 이렇게 쓰나. 이제 프로세스 동기화인데 결국 이 프로세스 동기화인데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프로세스라고 불러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스레드 동기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공유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공유 자료에 대한 어떤 이 순서 사용, 순서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공유 자료 사용에 대한 이 순서 결정해 주는 문제. 그래서 항상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공유 자료가 공유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나가는 문이 있고 그래서 입구와 출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제 그 동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 비동기화 됐을 때 다시 말해 동기를 고려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PPT 자료를 올려드리긴 했었지만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먼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책에서 이 6장이에요. 제가 영어로 된 책, 이 PDF 파일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면 검색하시게 되면 이 보통은 공룡책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버전이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좀 전 단계지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최신 버전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로세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 자,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프로세스 싱크로니제이션이다. 자, 프로세스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병렬, 다시 말해서 비동기 병렬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져요. 비동기 병렬 프로세스. 자, 이와 같은 걸 갖다 동기화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한다 이제. 그 병렬로 동작하는데 이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생산자라고 한번 해보자. 그 물건을 계속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계속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요 두 가지 공유하는 이런 공유 자료가 있는데 이 공유 자료가 뭐냐면 재고량에 해당되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재고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재고가 딱 맞아야지만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재고량에 해당되는 공간을 갖고 있는 재고량이니 재고 품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창고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버퍼라고도 부른다.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것, 생산자를 영어로 프로듀서라고 불러죠.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한히 돌아가요. 생산자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이 무한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한 루프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물건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프로듀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넣냐 하면 변수 또는 넥스피라고 하는 어떤 이 창고에 넣기 위한 수레에다 실어놨다라고 합니다. 그 수레 이름이 넥스피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while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창고라고 하는 거가 한계가 있죠.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재고량이 너무 많으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좀 중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을 한번 보죠. 그걸 갖다가 카운트라고 하는 거가 n이라고 하는 공간이 꽉 찼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창고가 n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고 있는데 n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재고를 쌓아둘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세미콜론을 써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동작시키지 않고 이 while문을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게 n이라는 것보다 더 작은 값으로 떨어지게 되면 창고에다가 그 창고를 버퍼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재고량을 집어넣는 위치가 있겠죠. 제품을 집어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제품 위치를 in이라고 하는 데 집어넣고 아까 수레를 뭐라고 했냐면 nextp라고 했으니까 nextp라고 하는 거를 그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 창고에 쌓아둘 위치에다 넣어준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부분에다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량 뭐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첫 번째 위치에 넣었으면 그 옆에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현재 위치 다음 거에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일렬로 쭉 집어넣는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도착했다 그러면 다시 왼쪽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n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나머지 계산해주는 모드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죠. 그러고 나면 하나 물건을 더 만들었으니까 재고량이 늘어났겠죠. 그 재고량에 해당하는 거는 갖다가 카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카운터 값이 하나 더 증가됐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자, 이걸 갖다가 컴파일하고 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컴파일하자. 컴파일 결과를 보니까 이 부분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카운터 값을 일단 집어넣어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컴파일러는 레지스터 1에다가 레지스터 1 더하기 1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카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레지스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프로듀서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동작이다. 또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공유 자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공유 자료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공유 자료는 버퍼라고 하는 것도 공유 자료고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도 공유 자료가 되는 거다. 그랬죠. 누구하고 공유하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쓰게 될 컨슈머라고 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공유 자료가 된다. 자, 그러면 컨슈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 자, 소비자 부분을 보게 되면 소비자 부분도 한없이 갖다 쓰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없이 갖다 쓰는 거죠. 근데 갖다 쓰려고 한다면 공장에서 만드는 재고품이 있어는 제품이 있어야지만 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량을 산출해서 재고량을 알고 있다가 재고가 일단 다시 말해서 카운터 값이 1보다 커야 되겠다. 만약에 카운터 값이 공유 자료인데 이게 0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0이면 뭐 하냐면 물건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세미콜론에 의해서 기다린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카운트 값이 0이 아니라 0보다 더 큰 값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 수레에다가 담아 놓는 거죠. 그걸 갖다가 창고에 있는 데서 내가 가져갈 수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위치를 아까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증가하면서 하나씩 가져간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서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갈 거는 그 옆에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옆에 부분에 해당되는 걸 미리 산출해 주자. 여기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오른쪽에 오게 되면 다시 제일 왼쪽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드 함수를 이용했어요. 자, 이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이 하나 재고량이 줄였으니까 카운터 값은 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소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죠. 이거 컴파일 한번 해보자. 컴파일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레지스터 2라고 하는 데다가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값을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 2의 내용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하나 값이 감소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에 레지스터 2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프로듀서에서의 부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죠. 이 프로듀서 부분이 있고 프로듀서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카운터 변수를 집어넣고 레지스터 1에다가 이 레지스터 1 더하기 1을 했죠. 이건 소문자나 대문자나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레지스터 카운터라고 하는 데다가 레지스터 1 값을 집어넣었다. 자,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다. 컨슈머에서는 레지스터 2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에 카운터 값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의 내용을 하나 감소시켜 주죠. 그리고 이걸 카운터 변수에다 다시 써준다. 자,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스레드들이 병렬로 동작한다. 이 병렬 동작한다. 이 두 개가 병렬 동작. 그때 이분이 현재 실행 위치가 여기고 프로듀서의 실행 위치가 여기다 이제 실행하려고. 컨슈머의 실행 위치가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병렬 동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어떤 게 어떻게 동작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작위 동작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케이스 1. 자, 시간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의 관계에서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시간을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한번 보자라 했을 때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카운터 값이 들어가는 걸로 먼저 결과가 산출됐다. 다시 말해서 프로듀서가 먼저 동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t1이라고 하는 시간에 보니까 레지스터 1 다음에 레지스터 1 더하기 1을 하는 결과를 먼저 산출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t2라고 하는 시간에 레지스터 2에다가 이번에는 카운터 값이 동작하는 걸로 동작. 그러니까 이번에는 컨슈머 부분이 동작한다. 그래서 t3 시간에서는 레지스터 2에 레지스터 2 빼기 1 하는 컨슈머 부분이 동작했다. 그 다음에 t4라고 하는 시간에는 이 카운터 값에 어떻게 됐냐면 레지스터 1값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t5라고 하는 시간에는 카운터 값에 레지스터 2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 그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순서로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 다시 말해서 카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가정하기를 카운터가 얼마였냐면 5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5라고 카운터가 5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5니까 레지스터 1 값은 이게 5가 되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5에다 더하기 1을 하니까 이거는 얼마가 됐냐면 6이 됐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가 5였으니까 레지스터 2는 이거는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다시 빼기 1을 하니까 레지스터 2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됐다.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 2 값을 갖다가 레지스터 1 값을 갖다가 카운터에다 집어넣으니까 카운터는 어떻게 되냐면 레지스터 1 값이니까 레지스터 1 값 6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 2 값을 갖다가 카운터에 집어넣으니까 카운터의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에 이 레지스터 2 값이니까 4가 들어가죠. 따라서 결과는 4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하나 만들고 하나 소비해냈으면 원래 5가 맞는 거죠. 이거 5가 정답이래. 근데 이와 같이 4가 나왔다. 4 팩토리 아니라 4. 따라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4만 나오느냐?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시간의 관계를 한번 보죠. T0이라고 하는 시간. 이번에는 레지스터 1에다가 카운터 값을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레지스터 1에 이 레지스터 1 값을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 T2라고 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는 카운터 값에다가 레지스터 1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그 다음 시간에는 레지스터 2에다가 카운터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순서에는 레지스터 2에다가 레지스터 2 빼기 1을 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카운터 값에다가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카운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한번 여기에 따져보죠.
카운터가 5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이거는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증가시켰으니까 여기는 6이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카운트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 자, 카운트에 6이 들어갔으니까 레지스터 2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게 공유 자료니까 여기는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빼기 1을 했으니까 5가 되고 다시 레지스터 2 값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5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의 값은 5 이렇게. 결과가 5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결과가 하나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에 관계되는 걸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T형이라고 하는 시간에 레지스터 1값에다가 카운터 값을 이렇게 넣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레지스터 2에다가 카운터 값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이 경우는 프로세스의 동작, 이 경우는 이제 그 프로듀서, 여기는 컨슈머 이렇게 동작했다. T 들어가는 시간에 보니까 레지스터 2에다가 이 레지스터 2 값을 뺀 게 동작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T3라고 하는 시간에는 카운터 값에다가 레지스터 2 값을 이렇게 넣었다. 그 다음에 T4라고 하는 시간에는 레지스터 1에다가 레지스터 1 더하기 한 거를 넣었다. 이거죠. 마지막 T5라고 하는 시간에는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레지스터 1 값을 집어넣었다. 이때 카운터 값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초기 값은 얼마라고 했냐? 이거를 5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갔다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5가라고 하는 걸로 시작됐으니까 레지스터 2에도 5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 자, 이렇게. T2라고 하는 시간에 보게 되면 레지스터 2에 5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냐면 4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가 4니까 카운터 값은 얼마가 되냐면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겠죠. 레지스터 1은 어떻게 되냐면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가 되냐면 6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값이 레지스터 1에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6이라고 하는 값이다. 결과는 6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자, 이거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죠. 따라서 병렬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4라고 하는 값도 나왔다, 5라고 하는 값도 나왔다, 6이라고 하는 값도 나왔다, 막 뒤죽박죽 섞인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5가 우연찮게 나와서 맞구나 하고 그냥 확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품을 팔았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꼭 그 제대로 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동기화라고 하는 거죠. 비행기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떡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항의를 했더니 중복돼 가지고 그 자리가 그 예약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 벌어지겠죠. 물론 저기 뭐 운이 좋으면 1등석으로 바꿔주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고 이렇게 그 자리가 자꾸 혼성이 되면 그 항공사는 다음에 사람들이 잘 이용하려고 들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해결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병렬 문제에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막 결과들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동기화라고 하는 거다. 동기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동기화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질서를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서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된다. 어떤 데 순서냐라고 하는 거죠. 그 순서를 결정해 주는 문제.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 이유는 뭐냐? 이유는 바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쟁 조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서 race condition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써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먼저 실행을 하려고 한 거죠. CPU 보고 나 좀 해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CPU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도 했다 보니까 결과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거는 동기화를 시켜줘서 경쟁을 저희가 할 때도 순서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창고의 재고량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따를 걸 임계 영역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임계치하는 그런 어떤 화학이나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 임계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물론 거기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뭐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동작을 안 한다든지 하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임계하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임계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서 이 쓸만한 자료가 못 된다. 다시 말해서 맞다 틀리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리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가져가냐면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래서 영어로는 임계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티컬 섹션이다 불러요. 자, 임계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간에 스레드나 프로세스들이 공유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료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읽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써놓는다든지 업데이트 한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 자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공유 변수. 그 다음에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배열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파일과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좀 범주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유 자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임계 영역의 해결 방법.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임계 영역 문제. 문제 해결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출입구를 단다. 자, 출입구라고 하는 거는 출구와 입구. 일반적으로 입구 다음에 출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하나 만든다 이죠. 입구하고 출구 만들기 작업한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계속 생산자는 만들고 소비자는 계속 소비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 공유자료 부분이 있다. 공유자료를 뭐라고 얘기하면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이 크리티컬 섹션 앞과 뒤에 뭐를 만드냐면 들어가 말어 하는 여기서 문을 갖다 달아놓고 문 앞에서 줄 서 있도록 하는 거죠. 문을 만든 거죠. 입구. 이걸 갖다 엔트리라고 부르는 섹션이라고 불렀으니까 여기도 엔트리 섹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구 부분이 필요하다. 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창문이 없지만 어째 학교 화장실에 어떤 1층에 있었다. 우리 고등학교 화장실 다 1층에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저희 이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나가 버려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난을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구도 나가면서 분명하게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공유 자료니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출구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exit section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entry section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공유 자료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부분들 앞에는 항상 이와 같이 entry section과 exit sect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임계 다시 정리하면 임계 영역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입구 영역 부분과 출구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입구 영역, 출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임계 영역이 있죠. 그래서 임계 영역 앞에다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게 줄을 서서 들어가게 하고 나갈 적에는 뒷정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세 부분은. 그래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출구가 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는 어떤 병렬 동작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병렬 수행하는데 비동기화 시켜도 뭐 동기화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 크리티컬 리전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요구 조건이 있어요. 왜 이런 이제 임계 영역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건데 임계 영역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게 되면 결과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죠? 그 조건만 한번 써보죠. 하나가 상호 배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임계 영역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이 항상 그 독도 근처에서 이 어선들이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한 나라가 싹쓸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 상호 배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내서 이 EE라고 하는 거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상호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A가 들어가면 B가 못 들어가고 B가 들어가면 A가 못 들어가는 뭐 두 개의 집단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다려야 되는 이와 같은 경우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상호 배제 조건이다. 그래서 영어로 상호라고 해서 뮤추얼 그 다음에 익스클루전. 자, 오늘 이제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동시에 같은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 이 상호 배제라는 건 하나만 동작하게. 그래서 한 개만 허용하는 이런 걸 갖다가 상호 배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제 동작을 해야 되죠. 임계 영역 동작을 하면서 하나만 동작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진행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자, 진행 조건을 프로그레스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가지고 얘기했는데 임계 영역을 화장실 안이라고 보죠.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 여기 출입문이 있죠. 문고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여기 또 다시 출구가 있다 하죠. 이거 입구. 이쪽으로 출구가 있다. 그럼 나가버리면 안 돼. 나가면 이 문을 입구를 갖다 막아버리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여기 사람들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비어 있어요. 빈 경우 여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진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 있는 경우, 임계 영역에 비어 있는 경우, 빈 경우 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진입이 허용돼야 된다.
이게 바로 진행 조건이죠.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진행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프로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계대기다. 자, 여기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 화장실에 언젠간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줄 서 있는 것이지 내가 저희가 평생 여기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줄 서 있다라면은 그건 너무 난감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한계대기, 언젠가는 기다린다, 바운디드 웨이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번역해서 한계대기다. 그래서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 일정하다는 게 항상 저희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정도의 한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후에는 임계 영역 진입이 가능해진다. 임계 영역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계대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지만 동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계 영역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계 영역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지금은 운영체제가 이런 것 또는 이제 컴파일러가 이런 지원을 다 해주는데 임계 영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기는 이걸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운영체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병렬 동작하게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이와 같은 동기화를 시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개의 그 방법들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이러한 그 프리 방법들을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 시도를 했다. 크리티컬 리전 문제, 임계영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걸 보죠.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두 개에 해당되는 이 스레드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스레드가 두 개인 경우 가지고 먼저 보고 그걸 갖다 조금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두 개의 스레드. 처음에 이와 같은 걸 갖다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프로세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가 P0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P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스레드가 병렬 동작한다. 자, 병렬 동작하는데 이 병렬 동작하면서 이 그 공유 자료들이 있어요. 그 공유 자료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 대한 거. 자, 시도 1. 에 대해서 보죠. 시도 1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장기 두듯이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하는 거죠. 그 화장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 화장실 한 번, 을이라고 하는 사람 화장실 한 번. 근데 꼭 갑 다음에 을을 해야 되고 을 다음에 갑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강제로 가야 된다면 얼마나 그 불합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해 본 거죠. 그 얘기는 너 한 번, 나 한 번이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이용하죠. 그래서 이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0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P0이라고 하는 이 그 스레드가 동작합니다. 스레드가 임계 영역을 들어갈 수 있다.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1이다라고 한다면 P1이라고 하는 스레드가 임계 영역을 진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정하에서 이 두 개의 이 스레드가 병렬 동작하면서 수행했을 때 과연 임계 영역 문제는 잘 해결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돼요. P에
뭐 0번도 있고 1번도 있는데 P0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0을 하지 말고 그냥 일반화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화했으니까 여기다가 i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죠. 그리고 무한히 동작할 거니까 무한 루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for 룹을 무한히 쓰고, 아까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죠. while문을 써보죠. 그리고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i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C 언어에 이런 건 없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i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세미콜론을 바로 썼기 때문에 while문을 계속 반복하죠. i가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공유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크리티컬 스 임계 영역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너가 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턴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J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자, 이런 순서대로 동작했다. 다시 말해서 i가 0이면 이것도 좀 바꿔서 쓸게요. 이거 1-i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i라고 하면 자, i가 0이면 턴은 1이 되겠죠. i가 1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1과 0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병렬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 그렇다가 그 나머지 부분 또는 이제 리메인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했다. 자, 이렇게 생긴 그 부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동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P0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동작한다. I 값이 0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P의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병렬 동작한다라고. 그 가정하기를 P의 0이 먼저 동작해. 자,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순서가 결정됐는지. 자, 그러면은 먼저 P의 0이 동작하고 난 다음에 0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0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턴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 턴이 0부터 시작했다니까 0이 됐겠죠. 0 다음에 0이 아니 0이면 인계역 들어가고 턴이 어떻게 되냐면 1이 되죠. 그래서 P0 다음에 P1이, 그 다음에 P1 다음에 0이, P0 다음에 1이 이런 순서대로 동작한다. 동작 순서대는 0 다음에 1, 1 다음에 0, 0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진행 조건에 위배됐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상호 배제는 동작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첫 번째 시도는 1, 이거는 상호 배제, 이거는 가능하다. 이제 오케이. 두 번째 진행 조건,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냐? P1 다음에 P1에 동작하려고 하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은 한계대기라고 하는 이 조건은 가능하냐? 안 된다는 얘기죠. P0은 무한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요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 어때요? 1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임계 영역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시도 1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시도 2가 있는데 시도 2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도 3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진정하게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병렬 프로세스들의 개수를 또 스레드의 개수를 그 여러 개로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 됐을 때 동작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PPT 파일로 정리해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런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책에 어떤 몇 페이지를 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 한글이든 아니면 이제 PPT 자료를 올려서 같이 이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고, 웹엑스 가지고도 질문하실 수 있게 돼 있죠. 여러분들 다 볼 수 있게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고, 오늘은 아니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녹화된 거 있으니까 녹화된 걸 보시면서 나름대로 필기해 놓은 자료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5월 달에는 대면 수업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대면 수업 하나 이렇게 하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가능한 얼굴 보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 들어오시면서 가족들이 또 컴퓨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수업하는 거라고 잘 말씀드려 주세요. 네, 수고하셨어요.